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여기가 한국이니까 더 큰 문제 아니야? 화가 난 여학생이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명문 고등학교 리세 루이르 그랑에 다니고 있는 엘렌 듀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결심하게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 편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한국?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딱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졸업여행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추천했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매력이 있고 미국은 자유롭고 재미있잖아? 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죠. 대부분이 일본이 더 발전됐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해 얘기하면 다들 왜 굳이 한국이야? 이런 반응을 보였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무슨 특별한 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된 건 제 가장 친한 친구 현주 덕분이었어요. 현주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정말 자신감 넘치게 한국에 대해 말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저 자기 나라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기술도 최고고 사람들도 친절해. 게다가 밤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어떻게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솔직히 믿기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 당시 프랑스의 밤거리는 치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밤에 혼자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현주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는 그저 흥미롭게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2분도 안 돼서 나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진짜로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프랑스에서는 커피 한 잔 주문하는데 최소 10분에서 20분은 걸리는데? 라고 대답했죠. 그럴 때마다 현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엘렌 너도 한국에 오면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뭔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졸업여행을 계획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친구들이 졸업여행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가자고 말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현주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일본과 미국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무조건 설득하기로 결심했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나라야. 가서 직접 보고 느끼면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라고 말했죠. 친구들은 처음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뭐 하게? 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주 말로는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래. 진짜인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계속 설득했죠. 친구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지만 결국 저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현주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한국은 그렇게 멋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제 예상대로 그저 평범한 나라에 불과할까요?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졸업여행 당일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을 떠나 약 12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대리석 바닥, 세련된 디자인의 안내 데스크,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입국 심사대에서조차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출국할 때의 복잡하고 느린 절차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주가 자주 말하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공항에서도 체감될 줄은 몰랐죠. 여기 정말 빠르네라는 제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첫인상부터 놀란 표정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선 큰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택시에 타자마자 깨끗한 실내와 GPS 내비게이션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넓고 도로에는 아무런 혼잡이 없었어요. 거기다 택시 안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정말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무렵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게 한국일까? 제가 알던 작은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뉴욕이나 도쿄처럼 활기찬 도시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파리와 비교했을 때 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죠. 정말 현주가 말했던 안전한 도시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홍대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거리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할 법도 했지만 서울의 첫날 밤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가게들과 밤늦게까지 열린 카페, 길거리 공연까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놀랍게도 그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기 마련이었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걷다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길을 걷다 보니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 신호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정말 여긴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네. 라며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르구나. 첫날부터 느낀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발전된 도시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 그리고 안전함까지.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전날의 화려한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현주와 함께 본격적인 서울 탐방에 나섰습니다. 현주가 우리를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은 바로 한국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경복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현대적인 도시 서울의 모습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궁궐을 가자는 제안에 약간 실망했지만 현주가 여기야말로 한국의 진짜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하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입구 앞에서 거대한 문이 열리자 고요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이곳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들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 세세한 디테일은 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궐 안을 거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현주가 말했던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경복궁에서 경험한 수문장 교대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수백 년 전 조선 시대의 궁궐 경비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죠. 거대한 문 앞에서 의장대를 비롯한 병사들이 정렬하고 장엄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교대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한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의 역사적인 건축물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죠. 경복궁을 둘러보는 동안 현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지 모두 이 궁 안에 담겨 있어. 현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한 감탄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주처럼 나도 내 나라에 대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경복궁을 둘러본 후 현주는 우리를 삼청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삼청동은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갤러리가 한데 어우러진 지역으로 골목길을 따라 한옥 지붕이 늘어선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그 속에 자리한 세련된 카페들은 한국의 창의적인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한옥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한옥마을과 현대적인 서울의 대조가 이곳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었죠. 특히 삼청동에서 만난 작은 가게들과 갤러리들은 하나같이 독특하고 개성 있었습니다. 전통 도자기와 현대 미술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현주는 우리에게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오래된 기술과 예술이 지금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삼청동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현주가 추천한 메뉴는 바로 삼계탕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 음식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서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어떤 맛일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담겨 나온 삼계탕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이었어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이 뜨거운 국물 요리는 처음엔 약간 생소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깊고 진한 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삼과 대추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이었죠. 프랑스에서는 맛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전날의 전통 체험과 삼계탕의 깊은 맛에 감동한 저와 친구들은 오늘은 조금 더 현대적인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제안한 곳은 바로 명동이었어요. 서울의 중심지이자 쇼핑과 먹거리의 천국으로 불리는 명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활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상점들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서울의 이른 아침부터 명동은 이미 활기찼고 거리는 각양각색의 패션과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패션의 중심지로 불리는 파리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의 패션이 얼마나 세련되고 독특할지 매우 궁금했죠. 가장 먼저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현주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고급스럽고 품질도 좋지만 가격은 놀랍도록 저렴해. 특히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화장품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구들과 저는 벌써 한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 다양한 색조 화장품들. 한국 화장품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죠. 쇼핑을 마치고 난 후 현주가 추천한 먹거리들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명동의 길거리 음식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떡볶이였죠. 빨간 고추장 소스에 버무려진 쫄깃한 떡을 한 입 먹었을 때 매콤함과 달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친구들도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호떡, 순대, 만두 등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약김밥이었습니다. 현주는 우리에게 이건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지? 한번 먹으면 중독된다는 뜻이야 라고 장난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작은 김밥 한 줄을 먹었을 때 그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정말 중독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현주의 말이 딱 맞아떨어졌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요? 맛있죠? 그 따뜻한 인사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기분 좋게 웃으며 우리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사람들 사이에 정과 따뜻함이 오가는 곳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마음을 담고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명동에서의 쇼핑과 먹거리 체험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현주가 여기서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오르자 정말로 서울의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그 한강을 따라 자리 잡은 크고 작은 공원들까지.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남산타워에서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저와 친구들은 남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물쇠 걸기였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남산타워에 자물쇠를 걸어두는 이곳은 마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작은 자물쇠를 하나 샀죠. 자물쇠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철창에 걸며 우리 우정은 영원해 라고 외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에서의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을 다양하게 경험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일상적인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우리에게 제안한 곳은 바로 한국의 편의점과 카페 문화였습니다. 현주에 따르면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죠. 우리는 서울의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편의점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이고 편의점 내부는 다양한 생활용품과 간단한 식사류,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국 편의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서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워 먹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카페처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특히 한국의 컵라면 코너에 관심이 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컵라면을 뜨거운 물에 부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프랑스에서는 편의점에서 이런 식사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식사, 이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잘 반영한 부분이었죠.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고 나온 후 현지가 추천한 한국의 카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업무를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카페에서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프랑스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문을 하고 자리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놀랍게도 불과 2, 3분 만에 우리의 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빠른 서비스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주는 귀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빠르게 이뤄져.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반영된 거지. 특히 눈에 띈 것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카페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떤 카페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고양이 카페였고 또 다른 곳은 만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만화 카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컨셉의 카페들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간을 천천히 즐기고 여유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는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듯 했죠. 아이고 이런. 갑자기 친구의 안경다리가 부러졌지 뭐예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는 데만 엄청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안경이 부러졌을 때 우리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안경을 맞추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 큰일이다. 하고 다들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현지가 재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는 안경을 30분 만에 맞출 수 있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30분 만에 안경을 맞춘다고? 프랑스에서는 최소 2, 3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지는 한국에서는 시간 낭비가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의 안내를 받아 홍대에 있는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안경 프레임이 정돈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부러진 안경을 꺼내며 불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30분 내로 새 안경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30분 만에 안경을 맞출 수 있을까? 직원은 친구의 시력을 재고 나서 원하는 프레임을 고를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시력 검사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곧 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안경을 맞추는 동안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는 게 가능해? 이런 걱정을 하며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말 놀랍게도 30분이 채 되지 않아 안경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문한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할 만큼 빠른 시간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속도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맞추는 게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느리죠. 먼저 안과 예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1개월 뒤라든지 심지어는 3개월 후에나 시간이 난다고 하죠. 그 기다림 속에서 점점 시력이 더 나빠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거든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프랑스에서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한국의 이런 속도감 넘치는 생활이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체험하기 위해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이곳이 한국의 예술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특히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너희가 지금까지 본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즐비한 서울의 중심부에서 불과 몇 분 떨어진 곳이지만 인사동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이어져 오던 한국의 전통 예술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곳곳에 자리한 공예품 가게들과 미술 갤러리들이 이 거리를 더 풍성하게 채우고 있었죠. 가장 먼저 우리는 전통 도자기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고 그 아름다움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현주는 우리에게 도자기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며 이런 도자기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술로 만들어졌어. 한국인들은 이런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계승하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전통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한지는 한국의 전통 종이로 수백 년 동안 문서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죠. 우리는 직접 한지를 만져보고 그것으로 작은 등불을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통이 살아나는 듯한 경험이었고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를 느낄 수 있었죠. 한지를 만지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체험을 마치고 나와 우리는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연장이 보였습니다.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서는 전통 가야금 연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은 한국의 전통 현악기로 그 우아한 선율이 골목길을 따라 흘러나오고 있었죠. 연주를 듣고 있던 저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이 또한 한국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싶었죠. 우리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경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주가 자주 말하던 찜질방 체험이었죠. 찜질방 체험이 계획된 날 아침, 솔직히 저는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면서 목욕 문화라면 그저 집에서 편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는 정도였고 대중목욕탕 같은 개념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찜질방이라는 곳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이 모든 불안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한번 경험해보면 바로 이해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부터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주어지는 작은 타월과 일종의 유니폼 같은 찜질방 전용 옷을 보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공동 문화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어색하게 유니폼을 입고 마치 새로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으로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두 번째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넓은 휴게실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거나 TV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모두가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 우리는 긴장한 나머지 몸을 어쩔 줄 몰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공간과 타인과의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며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한 곳은 황토방이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마치 사막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죠. 프랑스의 사우나와는 전혀 다른 체험이었어요. 사우나는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땀을 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황토방은 건조한 열기로 몸속 깊이까지 따뜻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온도에 당황했지만 몸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엔 무척 불편해했지만 곧 그 열기 속에서 나른하게 풀어진 몸을 느끼며 만족하는 모습이었죠. 찜질을 마치고 나와 얼음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온도 차이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스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냉수풀이나 차가운 샤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는데 오들오들 몸을 떨게 되었죠. 뜨거운 황토방을 경험한 후 이 차가움은 끝내주는 상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극적인 온도 변화가 몸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찜질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얼음방에서 나온 후 우리는 한국의 찜질방 필수 코스라는 식혜와 삶은 달걀을 체험했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달콤한 식혜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는 완벽한 음료였고 계속 마셔도 질리지 않을 건강식이었죠. 특히 삶은 달걀을 두드려 깨뜨리는 재미는 우리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죠. 프랑스에서는 간식을 먹으며 목욕을 즐기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상 속 여유가 놀라웠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달걀 껍데기를 제대로 못 깨서 당황하던 모습은 그날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타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 공간은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매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 스며들면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깊고 사람들과의 유대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편안히 쉬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더 많이 놀고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고 우리 모두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제 곧 떠난다는 사실이 아쉽게만 다가왔죠. 현주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의 심장부를 흐르는 한강이었습니다. 현주는 한국인들이 한강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과 이곳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꼭 경험해보라고 말했죠. 저녁 무렵 우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으로 그 위로 놓인 수많은 다리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의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강변에 자리를 잡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것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흔히 치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화였죠. 현주는 이곳에서 치맥을 즐기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한국의 여유로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먹는 치킨과 맥주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우리는 함께 웃으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면서 저는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현주야, 너는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처음엔 한국이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네가 한국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 현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커.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기술과 현대적인 도시만을 기대했던 처음과는 달리 이곳에서 느낀 진짜 매력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소통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는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한강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강 위에서 춤을 추듯 반짝였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마음에 새기며 여행의 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느낀 감동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현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국을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언제든 다시 오면 더 많은 걸 보여줄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강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랐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창밖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한국의 도시가 사라질 때 제 마음속에 남은 건 감동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학생들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